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입니다. 네. 자, 우리 그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을 받은 행위가 세 개가 있죠.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그리고 용도 변경 행위. 각각 출제가 자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용도 변경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입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그 건축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급사, 즉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용 승인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주가 변경하면은 용도 변경이라고 하고요. 그 용도 변경을 하면은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자, 건축부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신고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통해서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건축부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하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때 이제 용도 변경,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자, 건축물의 용도 분류죠. 용도 분류. 여러분, 우리 그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보면은, 네. 자,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해서 몇 가지야? 라는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그 용도별 종류는 29개의 용도가 있다는 거죠. 29개. 예를 들면, 뭐, 단독주택 용도, 공동주택 용도,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이렇게 쭉 해서 제일 끝에 야영장시설까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로 용도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개? 29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때 이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29개인데 그 용도 분류된 그 29개를 위험한 정도, 위험도죠. 자, 위험한 정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집니다. 위험한 정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이제 건축물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다시 분류하면 이를 시설군이라고 합니다. 시설군 분류라고 해요.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가지로 분류되고요. 그리고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준 것을 시설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군이 같은 시설군이면은 그 용도별로 위험한 정도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이때 시설군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자, 위험한 정도와 같은 용도끼리 묶어서 시설군을 분류했을 때, 자, 여러분 자료 보시면 9개 시설군 표가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그 밖의 시설군까지 책을 찾아서 외우시면 돼요. 자, 자산 전문, 영교, 건주박, 이렇게 오십시오. 자산, 전문, 영교, 건주박,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자동차, 산업 등, 전기통신, 문화, 집회, 영업 등, 교육, 복지,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해서 자, 건축물의 그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용도별로 시설군을 분류하면 이렇게 9가지 시설군을 분류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9개의 시설군 분류해서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갈수록 네, 위험한 정도가 크다. 아주 위험한 용도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고위험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시설군 분류, 9개 시설군 분류에서 시설군 분류가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은, 네, 덜 위험하다. 그래서, 덜 위험한 용도로 분류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위군으로 갈수록 점점 위험한 용도에 해당하고, 하위군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위험 정도가 낮은 건축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일 위에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산업 등 시설군이 있는데, 여러분 자료 보십시오. 자료 보시면은 산업 등 시설군에 무엇이 있냐면은, 자, 운수시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뭐 이런 것 전부 운수시설에 해당됩니다. 운수시설. 그리고 창고시설,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이것은 전부 같은 산업 등 시설군이 돼요. 그래서 운수시설 용도이거나
또 창고 용도이거나 공장 용도이거나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용도는 위험한 정도가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9개 시설군 중에서 위에 두 번째로 위에 높은 시설군이니까 아주 위험한 용도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근데 5번 내려오십시오. 5번 내려오셔가지고 영업시설군에 보십시오. 자, 영업시설군에 보면은 영업시설군의 판매시설, 그죠?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이죠. 그러니까 뭐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백화점 판매시설, 그죠?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에 해당돼요. 그리고 운동시설이죠. 운동시설, 헬스클럽, 운동시설 용도라든지, 그리고 또, 네, 영업시설군에 또 숙박시설, 호텔 같은 거 있죠. 숙박시설. 이런 것은 영업시설군에 해당돼요. 영업시설에 해당되는데, 그러면은, 자, 판매시설과 그리고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은 같은 시설군과 위험 정도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백화점 판매시설 하다가 건축물을 창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죠. 그러면 더 위험한 용도로 변경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용도 변경 허가받게 합니다. 그래서 9개 시설군 분류에서 상위군으로 용도가 분류될 때는, 용도가 변경될 때는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9개 시설군 분류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면은 허가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하다가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덜 위험해지잖아. 덜 위험해지니까 용도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하위 시설군으로 9개 시설군 분류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하면은 변경 절차가 신고, 9개 시설군 분류에서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하면은 변경 절차가 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매시설과 운동시설은 같은 시설군이잖아요. 같은 시설군의 위험 정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판매시설, 운동시설 용도 변경하거나 또 운동시설, 판매시설 용도 변경하더라도 위험한 정도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같은 시설군끼리 용도를 변경하는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판매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운동시설로 변경할 테니까 운동시설로 기재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 모두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네,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 호텔이에요. 그리고 호텔인데 이를 공장으로 이제 리모델링 할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면 아주 위험해지죠.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공장하다가 네, 운동시설이나 숙박시설로 변경하면 시설군 분류가 하위군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신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아시겠죠. 건축물은 용도별로 종류를 29가지로 분류한다. 그 29가지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눈다. 그때 시설군 분류가 위로 가면은 위험한 용도다. 하위군으로 가면은 덜 위험한 용도다. 그래서 위험한 용도를 변경하면은 허가받고 변경해야 되고, 덜 위험한 용도로 용도 변경하면은 신고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끼리는 위험 정도가 같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용도 변경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여러분, 우리 자료 용도 분류해 보면은, 단독주택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나와 이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것처럼 단다다공, 첫 글자, 머리 글자 동그라미에서 그렇게 오십시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때 공간은 외국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간 밑에 예를 들면은 대사관, 서울의 우리 뭐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뭐 일본 대사관, 영사관, 뭐 대사관 들어와 있죠. 이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 이 외국 공간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되어 특징이 있죠. 자주 나온다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건축법상 단독주택 용도로 분류된 건축물에는 건축법상 단독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은 4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연, 다기 이렇게 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건축법상 용도가 공동주택 용도가 분류됩니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 여러분 근린생활시설이 뭐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근린할 때 그는 가까울 근자죠. 인접할 인자고 그래서 주택과 가까운 곳을 근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1종 근린생활시설은 자, 우리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주택가 인근의 상가 건물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중에서 유익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고 해요. 그래서 슈퍼마켓이라든지 동네 치과의원, 한의원, 침수론, 적골론이라든지 등등은 전부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데 주택가 인근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근린생활시설인데 좀 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다소 덜 유익하거나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으면 2종으로 분류한다고 해요. 일상생활에 필요합니다. 유익하고 필수적이면 1종 근린생활시설, 좀 덜 유익하고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으면 2종 근린생활시설 그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지금 제가 자료에 뽑아드린 것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안마원 같은 경우는 자료 보시면은 안마원은 어디에 해당돼요? 안마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근데 이제 안마시술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 그렇게 되죠. 그죠? 안마원은 이제 순수하게 안마만 하는 것이고, 안마시술소는 안마도 하면서 시술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 시술이 이제 대표로 가면은 잘못 가는 거죠. 네, 이것은 2종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안마원은 1종, 안마시술소는 2종 근생시설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자, 일반 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동물병원 전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꼭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 나와 있죠. 5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자, 동물 및 동식물원의 건축상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너무 중요해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수족관까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급은 전부 의료시설 용도로 해당되고요. 의원급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될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유소호텔의 건축 구성 용도는 수련시설이고,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 용도로 분류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은 건축 구성 용도가 뭐죠? 업무시설이에요. 네. 그리고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전부 무도장, 위락시설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화장장, 보관장은 묘지 관련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은 관광후계시설 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에 야영장 시설 보면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이라든지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등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전부 건축법상 야영장 시설로 용도가 분류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까요? 네. 자, 4번에 봅니다. 사용승인 규정 등 준용. 잠깐 봅시다. 용도 변경 허가나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에 위치를 보십시오.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그 용도 변경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20이죠. 사용 승인 규정이 준용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2번에 건축사 설계 규정 준용법입니다. 용도 변경할 때 그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법 제23조 건축사 설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그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돼요. 네. 정리하면은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 설계를 누가 설계해야 되죠? 그렇죠.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한다.